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우리가 리 선생님을 모시고 네. 하고 있는 문법 이야기. 네. 지난 3강 때는 우리말의 주인공이 서술어. 서술어이다. 네. 그 얘기를 주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왜 서술어가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서술어가 네. 다양하게 많이 변하는 게 우리말의 특징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으면서 우리의 그렇죠. 많은 걸 뜻하는 담은 거. 네네네. 그게 그랬던 그래서 걸로 다른 기억합니다. 말들, 딴 나라의 말들과 네. 여기 다른 구조 이걸 네. 좀 말씀해 주시면서 네. 특히 우리 서술어는 영어 같으면 이제 동사만 주로 네. 동사문 전부 다 동사문인데 우리는 명사문, 동사, 명사, 동사문, 형용사문. 네. 그런 얘기들 해주셨죠. 네. 자, 오늘은 그런 어떤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품사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네. 다시 그 다음에 성분 또 월 네. 이런 걸로 올라오는 네. 그런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집에 갔다가 오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집이 네. 가까우니까요. 아유, 제가 사실은 예. 저희가 녹음을 하다가 네. 확 다 날리고 새로이 녹음을 하고 있어서 좀 저희가 매우 즐거운 네. 마음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도무지 네.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좀 있긴 네.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사이에 이렇게 짚어보다 보니까 네. 재밌게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네. 품사. 네. 네. 품사를 제가 영문법에 나왔던 네. 그 품사를 처음 듣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국문법을 배우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하죠.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통 구품사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구품사.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더듬으면서 막 적어봤거든요. 네, 뭐뭐 나와요. 근데 9개가 다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적은 순서대로 보면 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네, 요게 영어랑 또 다르잖아요. 감탄사. 여기까지 7개. 그래서 머리를 막 쥐어 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기억났어요. 수사. 수사.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뭐지 이거? 다시 한번. 명사, 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7개. 감탄사. 8개. 네, 수사까지 해서 8개였죠. 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뭐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한국에서 뭐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로 가지 않으셨나요? 네. 그거는 이제 서술어고. 문 성분에서 네. 가장 네. 중요한 서술어고. 품사.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보다 매우 중요한 매우 거.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이제 거. 조사. 네. 예. 토시. 조사, 네. 조사. 네, 네. 네. 조사. 왜 빠졌을까? 조사. 토시라고 하는 맞습니다. 네. 저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사와 서술어 이걸로 한국어는 결정된다. 모든 내용이. 네.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 말에서만 있는 특징적인 게 조사잖아요. 네. 근데 왜 빠뜨렸을까요? 우리나라 진짜. 말에만은 좀 조심스럽고. 네, 우리 말에서. 다른 언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언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아니 뭐 아는 언어 일본어에도 조사는 조사가 있잖아요. 있긴 네, 있는데 네. 조사가 매우 발달돼 있는 거죠. 한국어가. 한국어에서는 네. 조사가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발달돼 아주 있다고. 발달돼 있다. 네. 또 이걸 가지고 네. 그러므로 한국어가 더 우수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징이다. 조사가 발달된 네. 언어가 좋은 언어다, 이런 그렇게 얘기할 건 평가 없죠,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품사를 그렇게 9개로 이제 나누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는 어느 한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학자들이 1960년대 이제 그 교과서마다 이게 품사 나누는 게 다르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 문법 파동. 개수가 다르니까 네. 가르치기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자면 어렵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 그 합의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네. 특히 이제 한글학회
분들은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럽고 했는데 네. 근데 벌써 뭐 56년 예,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50년 넘게 이제 네. 교과서가 편찬되어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던 모든 우리말 사전에 네. 품사가 그렇게 9개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이 9개를 이제 나누는 이제 그 나눈 기준이 뭐냐 하는 건데 예.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동사하면 뭐래요? 동사하면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네, 네. 뭐 그렇죠. 이 형용사는 뭐 모양 상태나 네. 나타내면 이러는데 네. 얘기했죠. 그것도 품사를 나누는 기준의 하나가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네. 형태. 형태. 예, 꼴. 그러니까 그 낱말의 꼴. 꼴. 낱말의 꼴이 네. 어떠냐. 꼴이 그 품사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건 다른 언어도 그런가요? 예. 다른 언어도. 예. 근데 이제 꼴을 그렇게 꼴을 기준으로 나눠 놓고 보니까 의미도 그거와 비례하는 거예요. 이런 꼴을 가진 것, 이런 꼴의 특징이 있는 것들은 뭐 움직임을 나타내고 뭐 네. 모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명사, 대명사, 수사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꼴로 볼 때 그걸 묶어서 체언이라 그러잖아요. 체언. 체언. 그거는 이제 어떤 이 품사가 월에 가서 어떤 자리에 놓이든 네네. 그 형태가 꼴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나 네. 뭐 하늘 하면 하늘은 그렇죠. 언제나 하늘이죠. 네, 맞아요. 뭐 그 쓸 때도 물론 하늘이고 네. 말할 때도 하늘이고 네네네. 뭐 밥 하면 언제나 밥이죠. 그렇죠. 네. 그 변하지 않네요. 예, 변하지 않는 거. 생각해보니까. 예, 그것 이것도 언제나 그것 이것이고 네. 뭐 하나 둘도 어느 자리에 놓이든 하나 둘이죠. 하나에 할 때도 하나고 네네. 하나를 할 때도 하나고 수사. 하나이다 할 때도 하나고 이렇게 꼴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이제 체언인데 네. 그럼 이 체언을 왜 이제 그럼 체언은 다 체언인데 왜 또 명사, 수사, 대명사를 나눴느냐? 나누냐. 이제 그것은 의미에 따라 나눈 거죠. 의미가 이제 거기서부터 바뀌는 거죠. 그렇죠. 꼴이 바뀌지 않는 달라지니까.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로 묶었는데 네. 의미를 보니까 이거는 명사는 주로 이름을 나타내고 대명사는 뭘 가리킴을 대신하고 수사는 네. 이제 수화가 셈을 이제 나타낸다. 생기는데. 이렇게 네. 의미를 두 번째 기준 의미를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나눈 거고. 그러면 저는 체언을 예전에 예. 이게 이제 몸체자의 말씀원이니까 예. 이게 뭐 중요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거보다는 이제 몸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네. 예. 몸치? 몸치들 있죠. 춤을 추는. 네. 그냥 변하지를 않아. 변하지 뭐 이런 않아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 예, 변하지 않아. 네. 몸이 잘 변하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몸치듯이. 네, 춤을 못 춰. 예전에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음. 사실은 품사라는 말도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예, 예. 무슨 어려워. 뜻인지를 모르겠고. 예, 예. 근데 또 뭐 명사 대명사 막 나누더니 또 무슨 체언이라는 말이 나와. 예. 또 저건 또 뭐지 이러면서 예.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체언이 분류의 좀 위에 속하는 그렇죠. 네. 이제 집합의 개념이고 이 학교에서 네. 선생님 교사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른데 네.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은 게 체언이 아니라 네. 그 분류할 때, 즉 그 학자들이 분류할 때는 네. 그게 체언이에요. 체언을 나눈 것이 아. 명사, 대명사, 수사 이리 되는 거죠. 예, 이제 꼴이 그렇군요. 바뀌지 않는 무리를 모아놓고 그걸 하나로 그룹을 짓고 그걸 이제 뜻에 따라 이리 나눈 거죠. 그러면은 체언이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체언을 나눈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품사란 말이 낯을 다 그랬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현대 한국어 문법을 처음 정립하신 세계적인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님. 주시경 선생. 네. 우리는 주시경 선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이 네. 세계적인 언어학자예요. 아. 그분은 처음에 이제 품사란 말을 무슨 사라고 명사 이런 말을 쓰다가 그때는 네. 좀 이름 요즘과는 이름이 달랐어요. 한자식 용어를 쓰다가 네. 다 버렸어요. 우리말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말들은 그러면 일본 문법에서 들어온 말이죠. 일본에서 쓰는 걸 네. 그대로 이제 갖다 썼는데 처음에 말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예, 쓰신 거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명사 그 주시경 선생 명사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다 기억 안 나는데 명사를 명호 그랬어요. 명호. 그리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빨리 버리고 임기 이랬어요. 임기. 임기? 예, 기라 그랬어요. 기. 어. 움기 이렇게. 아. 얻기. 그럼 기가 뭐냐? 갖다 붙인 거예요. 말은 이제 그 용어는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뭐뭐 하기 할 때. 뭐 거기서 왔을 왔을지는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아마 그렇게 추정하죠. 네. 그러다가
또 몇 년 뒤에는 이 기란 말이 너무 해석해서 씨라 바꿨어요. 아. 그래서 임씨, um씨, 어씨 이렇게 씨를 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60 그것을 그 주시경 선생을 이어받은 제자 최연배 선생은 그 임시하면 좀 너무 알기 어려우니까 조금 늘려서 이름씨. 그래 주시경 선생이 임했던 것은 이름을 줄인 거예요. 네. 이름 두 줄음에서 이 밑에다가 름 할 때 미음 받침을 갖다 붙여서 이름 줄였던 것을 네. 그 제자 그 최연배는 펼쳐서. 원라대로 펼친 거예요. 네. 그래 이름씨. 움직할 때 줄여서 움씨 그러던 것을 그 제자 그는 그냥 본말대로 써서 움직시 네. 이렇게 쓰라고 하던 것이 아까 말한 학교 문법 그 통일하면서 이 용어를 다 이제 한자 이 이름씨 토박이 말로 할 거냐 용어를 명사라고 할 거냐 이렇게 논쟁이 심하게 붙였는데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명사 아이고. 쪽이 선택이 된 거예요. 아. 용어는 그리 된 건데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그 꼭 용어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학교 문법에서 다 그렇게 네. 명사 대명사니까 지금 네. 우리가 그렇게 명사 대명사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름시에도 누구나 알 거예요. 네. 그래 어쨌든 그렇게 꼴이 바뀌지 않는 것은 체언. 이제 그다음에 이제 꼴이 바뀌는 거예요. 먹다가 있으면 먹다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을수록 먹을지언정 뭐 네. 먹으면서 많죠. 이렇게 꼴이 바뀌는 것을 활용 그러죠. 활용. 네. 활용. 네. 높다도 높고 높으니 높아서 이렇게 꼴이 바뀌니까 활용. 그러니까 활용한다고 그러죠. 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꼴이 바뀌는 말이다. 활용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글을 이제 하나를 빼서 묶어서 그룹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용언. 네. 그런 거죠. 그 용언을 그래서 꼴이 바뀌지 않는 공통점인데 가만 의미를 보니까 이놈은 한 무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한 무리는 상태나 모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동사다, 형용사다 이리 이제 둘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조사는 이제 이게는 꼴보다도 조사도 물론 꼴이 안 바뀌잖아요. 네. 조사도 꼴이 안 바뀌는 점에서는 체험과 같은데 기능이 전혀 다르죠. 네. 조사는 월에서 문을 만들 때 기능이 전혀 달라서 명사를 명사 뒤에 붙으니까 항상 명사 뒤에 주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이제 격조사예요. 격조사. 조사를 다시 이야기했지만 격조사는 명사 뒤에만 붙으니까 토시다 뒤에 붙으니까 토시. 그런데 이제 또 명사에 하는 일을 도와주니까 도울조해서 조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토박이 말식으로는 토시 뒤에 붙는다 그래서 그다음에 명사 한자식으로는 조사 학교 문법은 조사 그러죠. 그 명사를 도우는 품사다. 그래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체언과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체언 그랬잖아요. 체언 용언 하는데 그럼 그에 같이 이것도 조사도 그에 상응하는 무슨 말이 그렇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 체언 용언의 수준의 용어가 필요하죠. 수상 수준이 같은. 보고 왔어요, 저. 그럼 뭐겠어요? 관계언이라고. 관계언이죠. 그런 게 있어요? 관계언. 나 아니 처음 듣는. 그렇죠. 그 관계는 뭐냐? 이어주는 거네. 관계를 지어주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조사는 이 관계란 말은 나중에 월 만들 때, 월 구성할 때 서술어와 체언의 관계를 지어주는 말이다. 그래서 관계언, 체언, 용언, 관계언. 이 세 가지를 중요하죠. 관계언은 더 나눠봐야 조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이것이 이제 체언, 관계언, 용언 이것이 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죠. 한국어에서 중요한 재료고 나머지는 체언을 수식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오로지 체언만 수식하는 무리가 있고 오로지 용언만 수식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언만 수식하는 무리는 모아가지고 이것을 수식언이 이제 둘 다 수식언이죠. 수식언. 그 수식언은 있는데 수식언은 보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것은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 문에서 하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관형사 그러고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부사. 그런 거죠. 그래서 수식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다. 그럼 감탄사는 독립언 이런 건가요? 독립언이라고 하던 거 같은데. 독립언이죠. 감탄사는 이제 그런 체언과 관계언과 용언과 수식언과
거의 관계없이 네.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 네. 문에서. 그래서 독립원. 그 독립원은 뭐냐? 독립원은 가릴 것 없이 그냥 감탄사 하나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관계원도 조사 안 하고 예. 그 독립원도 감탄사 감탄사. 하나. 예. 이게 사실 이건 좀 외우고 있어야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할 수 행세를 좀 있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왜 체언을 하느냐? 네. 이제 왜 관계원 문에서 하는 기능이 네. 스스로와 체언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관계원이다. 네, 네, 네. 왜 독립원을 하느냐? 이런 문에서 이 아, 오 이런 것들은 문에서 다른 성분이나 다른 그 분사들과는 별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네. 기능한다. 네. 독립원이다. 음. 꾸며준다. 수식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니까 용언이다. 꼴이 바뀌지 않으니까 체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왜를 하지 마시고 예, 예. 아니, 이해하면 네, 기억은 저절로 되지. 네. 그래도 외울 건 외워야 돼. 아까 제가 조사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이런 그 지금 이제 관형사 예. 부사 뭐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이제 아까 그 수업 전에 한번 찾아봤던 말, 이 종류가 뭐가 있지? 부사는 좀 쉽게 생각나요. 뭐 매우 빠르다. 예. 그럼 뭐 매우가 예. 변하지 않고 예. 그 변하지 않는 말이면서 예. 그래도 늘 그 빠르다. 수식을, 빠르다 같은 네. 그런 거를 예. 매우 높다, 뭐 예. 매우 빠르다, 뭐 이런 걸 수식해 주잖아요. 예. 근데 관형사는 뭐가 있었지? 그래서 관형사라는 거는 이게 뭐지? 체언을 수식해준다. 헷갈려요. 관형사가 음. 특히 헷갈려요. 우리 체언을 문법에서. 수식해준다고 체언을 꾸미는 말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영어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영어에서 예. 예. 영어에서 생각할 때는 형용사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리말에서도 네. 형용사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라는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관형사 중에 그 다른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우리가 이런 말 가끔 하는데 예.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과 다르다. 예. 이럴 때 다른 나라 할 때 그 네. 다른이 관형사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예. 사전에서 이렇게 얼핏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가만있어 봐. 근데 이건 형용사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다르다에서 온 말 형태로 아닌가? 그냥 온 거 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관형사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그럼 관형사라는 거는 이렇게 꾸미는 말 성분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 형용사도 그럴 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 얼핏 또 하게 된 거죠. 예. 관형사 형용사만 헷갈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다르다는 분명히 형용사인데 그렇죠. 스스로 예. 다른 형용사인데 그 다르다와 관계 다르다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기서 가지쳐 나온 네. 다른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네. 이 다른이라는 낱말이 다르다가 잠깐 활용하는. 활용한 거냐? 예.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네네.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 관형사 구실을 하기 위해서 잠깐 네. 옷만 이렇게 몸을 바꾼 게 걸쳐입은 아니라 거냐. 옷만 이렇게 예. 관형사 옷을 입은 거냐? 예. 그럼 그건 활용이 되죠. 활용이죠. 다르다의 활용이죠. 그러니까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다. 형용사죠. 그렇게 보는 사전 편찬자들도 있고 학자들도 네, 있고 네.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것이 다르다에서 나온 건 틀림없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와 호적 정리를 해서 별개의 세대주가 됐다. 다르다가 네. 다르니 네. 그럼 별개의 다르다는 형용사였지만은 다르는 아예 관형사가 됐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제 사전 편찬자들이 있어요. 사전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른데 마지막 또 다르다가 나오네. 예, 예, 다르다. 근데 그걸 70년, 80년 전에 선배 학자들은 네. 그것을 다 별도의 품사로 처리한 주식 선생마저도 그리 처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많은, 큰 이런 것들을 크다, 다르다, 많다 이거 활용으로 본 게 아니라 네. 별개의 품사, 네. 언시, 네. 네. 언시 요즘 말로 하면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했던 적도 있는데 예. 나중에 와서는 이것을 활용한 거라. 그렇게 되면 품사가 엄청 늘어나고 복잡해지니까 네. 사전 처리에도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품사로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많은, 좋은, 작은, 네. 높은, 더러운, 뭐 깨끗한 이것을 다 그렇죠. 품사로 네. 올리면 모든 활용형을 형용사가 전부 다. 그렇죠. 다 활용해서 다 관형사로 들어가야 되는 사전의 거예요. 부피가 네.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많다의 활용형, 뭐 깨끗하다의 활용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건데 그럼에도 아주 자주 쓰이는 몇 개의 낱말들은 그냥 아예 관형사로 처리하자.
사전 네. 편찬 그런 짜고 생각한 있죠. 사람들이 예.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말은 음. 그 뭐 말에 대한 그 기본 어떤 그 공감대는 있긴 하지만 꼭 정답이 이거다. 아, 정답 없죠.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네. 이제 여기서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오해하지 말 것이 네네. 이 지금 다른 사람 할 때 다른이 형용사냐, 네. 다른이 관형사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시험 이런 걸 문제. 내시면 안 돼요. 이 교수님들 전혀 중요하지. 저는 그것을 네. 관형사로 보든 형용사로 보든 우리 네. 말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네. 뭐 관형사로 보면 우리 말이 틀리고 이걸 보면 옳고 그 전의 문제고 네. 처리 방법의 문제예요. 네. 처리 방법의 문제니까 네. 이는 시험 문제 절대 내시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네. 그 매달릴 필요 없고 네. 들으신 분들도 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네.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형용사로 다른도 네. 많은을 많다의 활용형으로 보듯이 예. 다른도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그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 네. 사람끼리도 그렇고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글을 쓸 때 가끔씩 좀 남들이 이상하게 그거 좀 비속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좀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네. 그런 버릇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거. 좋지 않은 네. 버릇인데. 아예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 아까 이제 다른 나라 말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저는 좀 걸리는 거예요. 두 개의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쓰는 게 뭔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좀 잘 못 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딴 나라 말과 다르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예. 근데 딴 나라라고 쓰면은 상당히 무슨 이거 좀 비속어 가벼워 아, 보이죠. 그렇게 그거는- 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속어라기보다는 네. 약간 좀 네. 싸구려 말을 싼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근데 아까 다르다 이거 다른 이거 찾다 보니까 다른이 또 딴과 같은 예, 비슷한 말로 말로. 해가지고 그게 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이- 거면 이거는 차라리 딴은 그냥 그렇게 쓰자. 예, 그런 근데 생각이 좀 그래도 들더라고요. 이건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이런 이야기하면 좀 잘 텐데 그 다른이 네. 네. 다른이 무조건 관형사 무조건 형용사가 형용사. 아니라 네. 그 쓰이는 환경에 따라 그게 관형사로 처리할 수도 있고 네. 저 형용사의 활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어려워. 그럼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 네. 다른 나라 앞에 아무것도 없이 네. 예. 외국이란 뜻으로의 다른 나라 네. 그것은 딴 나라로 바꿀 수 있죠. 네. 딴 나라로 그렇죠. 바꿀 수 있죠. 예, 그래도 네. 돼요. 그건 네. 딴 나라는 그런 뭐 싸구려 말도 아니고 뭐 비속어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 그런 말은 좀 응. 약간 좀 아니, 싸구려 말로 생각. 그런 의미의 딴으로 교체가 가능한 다른 네. 그것은 관형사로 볼 이유가 충분해요. 네. 충분해요. 네. 그때 다른 나라 할 때 다른은 네. 그 뭐가 차이 난다는 그런 다르다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달라졌죠. 예. 예, 해당하는 게 아닌. 그렇죠. 예. 예, 그런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다른이라도 음. 그것은 뭐뭐와는 다른 나라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예. 그것은 뭐 그 나라는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와는 다른 나라다. 그럴 때 다른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다르다라는 의미로. 예, 그건 다르다예요. 네. 그 말씀 잘하셨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보충합니다. 다른은 기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딴으로 교체 가능한 것은 네. 다른에서 발생된 나왔지만 완전히 이는 호적을 예. 별개의 네. 호적을 가진 차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다른 네. 그것은 관형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사전 그래서 편찬자들 저는 전문가 그냥 아니면. 그래서 그런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우리가 글 쓰거나 말할 때 딴을 좀 쓰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네. 혼자 쓰시기 지금 아주 이상해서 약간 지금 민망할 같이 때들이 쓰자고 있어요. 하시는 왜냐면 거죠? 제가 알아 먹는다라는 말을 쓰면 우리 재밌게 굉장히 그게 좀 싸구려 말 생각하시더라고. 알아듣는다라고 해야 되지 그걸 알아 먹는다고 하냐. 그 먹는다는 원래는 좀 비속어였는데 뭐 아니 관계 없어요. 아니 네. 언어의 그것도 바뀌니까. 그렇죠. 그것 변하니까 네. 변화 자체를 변화는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죠. 변화. 네, 네. 네. 자 오늘은 선생님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좀 더 이제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들은 좀 몇 가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명사에서도 무슨 의존 명사 이런 얘기들 예. 우리 막 아마 좀 옛날에 그 불완전 명사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의존 명사 제일 그리고 어려워요. 그게 가끔씩 이제 그 활용하는 어미 뭐 이런 거하고 네. 모양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네, 걸또 맞아요. 네. 헷갈릴 때들이 있고. 이게 정말 의존 명사로 봐야 되냐? 네. 아니면 그거는 이제 연결을- 문장을 네. 구체적인 문장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아, 네. 네.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헷갈리는 좀, 것들. 예, 저희가 네.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예, 명사에서 그렇고 예, 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격조사니 뭐 이런 얘기도 예, 좀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던데 말고 그런 얘기 은는이가도 이걸 뭘로 보냐 뭐 이런 것도 논쟁을 했던 것 네. 같은데 예, 그런 얘기도 한번 저는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품사 이제 마치기 전에 이거는 이야기 해드리겠어요. 네네. 지금 우리가 9가지 품사 이야기했는데 네. 이 9가지는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이고 네.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10개가 될 수 있고 11개 될 수 있고 아, 8개도 될 수 있고 9개, 7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 나누는 것은 편의적인 분류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학교 계신 그 국어 교사들은 네. 이 품사 문제 되도록이면 내지 마. 출제 내실 때 잘 생각하셔서 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용 용법이 같은 것을 고른다든지 이런 건 예. 괜찮은데 예, 이게 무슨 품사냐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예. 약간 단순한 질문이 단순한 좀 질문. 문제될 수 그 우리 있겠군요. 그 아이들 좀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언어 생활을 향상하는데 크게 뭐 도움되는 지식이 아니니까 네네. 그거는 잘 그 색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구품사는 편의상의 분류이고 네. 현재 학교 문법이 학교 문법에서 이렇게 돼 있고 네. 현재 우리 저 사전 편찬이 되게 이렇게 9가지로 나누고 있다 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그 명사는 전에 그 이름시, 뭐 동사는 움직시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럼 품사는 예. 이 품사라는 말은 무슨 말로 했었나요? 그냥 씨예요. 그냥 씨라고 씨, 해요. 통칭해서 씨. 아, 그러니까 이제- 아울러서 씨. 예. 이렇게 씨 그 부르는 이제 거구나. 그 주시경 선생님 우리 네. 세계적인 언어학자 네. 최초의 언어학자이며 네, 세계적인 네,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은 그 품사 분리를 네. 네. 품사 이제 말하는 한자식으로 말하면 품사 분류론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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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사 분류론, 품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막 논하는 것을 그분 용어로 말하면 시난갈 그랬어요. 씨, 난 갈? 예, 씨를 갈은 나누는 알겠어요. 학문. 그렇죠. 네. 갈은 지난번에 했죠. 학문. 네. 네. 그 갈은 이제 그 조식생 선생님 처음 쓴 건데 음. 난을 지금 말하신 대로 나누는을 줄인 거예요. 네. 씨 나누는 갈. 음. 그걸 한자식으로 말하면 품사 분류론이에요. 음. 씨난갈.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뒤에 분들은 그걸 줄여서 그냥 씨갈. 아. 씨갈과 씨난갈은 좀 다르지만은 느낌은 그래, 씨라고 그렇죠. 했어, 씨. 네. 그리고 이름 씨, 그렇군요. 네. 토 씨, 네. 그 느낌 씨 하듯이 씨. 네. 네. 살리 그런 그 용어가 정착됐으면 참 좋은데 아쉬움이 네. 많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시경 선생님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39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55이거든요. 예. 저희 말 막 만들어도 되는 거죠? 막 만들면 안 되고 막 만들면 안 돼요. 잘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만들면 되죠. 알겠습니다. 말은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네. 우리 학술 그런- 용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생 선생이 그 이렇게 우리 토박이 말로 말을 만들 때 뭘 했는가 하면 네. 그 한자 용어를 쓰면 이미 기존의 용어는 한자 용어인데 기존의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그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 파악이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네. 그 개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라고 하면 동이 움직일 동자지. 네. 그러니까 움직임으로만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용어를 제공해서 거기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 네. 자, 품사에 대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연대였습니다.